프로타주 작업을 하고 있는 정명국 금호미술관 개인전 그 서문을 쓰게 된 인용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제가 글 쓰기 앞서서 파주에 있는 정명국 작업실에 제가 방문한 때는 지난달, 그러니까 5월 29일이었고요. 작업실 내부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출품될 작업들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타주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작업들이 갖고 있는 그 색감, 그 흑연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감이 있잖아요. 제가 평문에서 썼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흑연의 색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그리고 은색도 아닌 그 세 가지 색감이 그 중층적으로 결합된 색감의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명국의 대학원 때 전공은 판화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화는 그 하나를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는 게 판화죠. 그래서 작업실 내부에 판화용 장비도 그 갖춰져 있더라고요. 프로타주도 판화의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란 말이에요. 물론 정명국의 프로타주 작업은 판화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에디션이 아마 한 점씩밖에 없을 거예요. 작업실에는 이번 금호미술관 개인전의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초안을 만든 그 설치물, 설치 모형도 있어서 그것도 유심히 봤습니다. 이번 정명국 개인전은 서울문화재단의 전시 지원을 받아서 열린 개인전이거든요. 전시 제목이 다타 쓰는 오라이 이라는 제목인데, 오라이라는 용어를 알 수 있는 세대가 따로 있죠. 그래서 1980년대 때 버스를 타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단어고, 그 이후 세대들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할 겁니다. 오라이는 지금처럼 버스에 승무원이 운전자밖에 없던 시절이 아니라 1980년대 전후까지는 안에 그 안내양이라고 불리는 여자 승무원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승무원은 승객으로부터 그 요금을 받고, 승객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당시는 버스의 양은 적고 그리고 승객은 많고 해서 사람이 꽉 차가지고 탔단 말이에요. 승객을 가득 버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오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오라이라는 소리를 들은 버스 기사가 운전을 시작을 하는 거죠. 다 탔으면 오라이라는 전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명국이 프로타주하는 작업은, 대상은 차량입니다. 그 미술사의 역사라는 게 그 3차원 대상을 2차원 평면으로 고스란히 옮기는 게 미술의 역사잖아요. 근데 대상을 똑바로 옮기는 능력은 아주 소수만 갖고 있죠. 하지만 정말 그 실제 대상을 거의 똑같이 따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동서고금에 대상의 모양을 똑같이 본다는 기술의 역사가 아주 길게 유구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걸 탁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시대,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면 618년에서 907년이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탁본 기술이 있었어요. 그 문자나 그림을 그대로 베껴내는 기술이죠. 그 서양에서는 이걸 프로타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동전이나 나무 이파리를 놓고 종이를 그 위에 얹은 다음에 연필이나 흑연 같은 걸 문지르게 되면 상이 뜨잖아요. 근데 현대 미술사에서 이 프로타주 기술은 흔히 그 초현실주의자들이 우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동기술법의 일부로 이 프로타주가 보통 인용됩니다. 막스 에르스트가 초현실주의자 가운데 프로타주 기법을 쓴 대표적인 화가로 언급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갈 필요 없이 프로타주 기법은 동서고금 모든 유년기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연히 터득하게 되는 재현 기술이기도 해요. 대상을 똑같이 옮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똑같은 상이 떠오르니까 대단히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프로타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대개 동전이나 나뭇잎처럼 작은 크기인 경우가 많고, 프로타주의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시기도 되게 유년기에 국한돼 있죠. 이에 반해서 정명국의 프로타주는 성인이 돼가지고 한 작업이고, 그리고 대상이 중량이 1톤이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타주랑 많이 다르죠. 정명국이 프로타주 작업을 했던 시기가 2000년도 전후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바퀴나 휠 혹은 뭐 A필러가 포함된 이 앞도 마치 차의 부분을 보통 프로타주로 땄대요. 그러다 점차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차 전체 면을 프로타주로 떠가지고 전시장에다 거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 정명국 프로타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차를 뜬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 중에서 최근의 차가 아니라 이미 단종된 구식차를 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성격이 발생을 하냐면, 그 차를 오래 탔으면 그 차주하고 차하고 사이에 유대감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감을 재현하기도 하고, 그 떠나보내는 차에 대한 차주의 어떤 석별의 정 같은 감정이 묻어나기도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 작가의 프로타주 작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데스마스크가 떠오르더라고요. 데스마스크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밀랍이나 뭐 석고 같은 걸로 떠내는 게 데스마스크
마스크잖아요. 근데 이거의 그 시초가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거의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데스 마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인류에게는 그 소멸된 존재를 반영구적으로 현재 시간에 붙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데스 마스크가 석고나 밀랍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게 보통 단색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명국이 차 프로타주한 것도 흑연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색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데스 마스크를 연상시키게 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데스 마스크가 고대나 아니면 전근대 시기에 보존 욕구의 어떤 재현이었다라면 동일한 욕망이 사실 요즘에도 때때로 이게 발견이 되죠. 아주 공교롭게 최근 그 올해 6월 달이죠. 현대차가 운영하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포니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포니가 뭡니까? 현대자동차가 자체 생산한 첫 번째 차거든요. 얘가 1974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다고요. 그래서 처음 출시됐던 1974년도에는 이 4도, 4개 문이 있는 그 일반적인 세단도 있었고, 쿠페 형식의 컨셉차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에서는 포니 쿠페 컨셉트의 복원 모델도 같이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포니의 시간을 갖다 인용을 한 이유는 제가 정명국의 작업을 처음 본 게 2006년도 사비나 미술관이었는데, 그땐 사비나 미술관이 안국동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열렸던 한 그룹전에 정명국이 초대돼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출품한 작업이 바로 포니였어요. 포니가 1978년도에 출시한 모델을 그대로 떠가지고 전시를 했더라고요. 포니는 1970년대나 80년대 한국 도심의 풍경의 한 조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차거든요. 포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 등록 문화재에도 등록돼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도심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유선형이잖아요. 근데 당시 1970년대 출시됐던 포니는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각인시킨 과거의 기억들이 포니의 시간을 보면 이제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정명국이 흑연으로 만들기 때문에 흑연이 주는 그 검정색이기도 하고 회색이기도 하고 은색이기도 한 그 반짝임이 주는 그 단종된 차종들의 초상화에서 자신이 폰이랑 같이 호흡을 했던 당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 광택으로 반짝이는 검정색 혹은 짙은 회색, 찰이 은빛에 훨씬 가까운 색깔인데 이것이 그 세월의 켜를 간직한 그런 반짝임을 지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면 작업과는 달리 그 흑연의 그것도 중충적인 색감, 그리고 특정 세대 관객한테 과거의 정서를 갖다 일으키는 정서의 덩어리로 아마 다가올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정명국의 과거 포트폴리오 이력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개인전 장면이 있는데 전시 장소가 문화일보 갤러리인 거예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일보라는 일간지에서 운영했던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시가 열렸던 2009년도를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곳을 알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보니까 그 원목나무로 바닥을 마감한 당시 전시장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시장은 지금 이제 운영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단종된 차처럼 이 전시장도 이제 수명을 다한 거죠. 이게 단종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국의 프로타주 작업을 보면서 생애 소멸에 대해서 특히 자주 생각하는 요즘에 제 관심사하고 좀 맞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10대 내에서 40대까지의 기간 동안은 생애 소멸에 대해서 떠올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일가가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주변 인물의 부고가 들려온다거나 아니면 동년배가 어떤 일로 이게 사망하는 일이 점점 50대가 되면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 소멸에 대해서도 이제 주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애 소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과거에 가중치를 뒀던 뭐 명성이라든지 돈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인지도라든지 이것의 헛됨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제가 글에서도 인용했는데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있죠. 그래서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 네덜란드가 돈을 많이 벌 때 유행했던 그 정물화죠. 이 정물화가 인생 무상하고 욕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게 표현하는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미술사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우기 전에 이게 화려한 정물화를 보고 이게 인생 무상하고 똑같다라고 떠올리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니타스 정물화가 인생 무상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미술사에서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지, 그 화려한 정물화에서 어떻게 인생 무상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나 욕망의 허무함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그 자기 삶의 세월의 켜가 쌓였을 때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정명국 개인전 전시 평문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서문 제목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중후한 흑연 광택에서 떠오르는 감정들, 검정색이기도 하고 회색이기도 하고 은색이기도 한 그 흑연의 중층적 색채 감각이 보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 덩어리를 준다라는 게 제 결말이에요. 일단 오래된 차의 그 차량 주인한테는 뭐 어떤 석별의 정을 줄 테니까 데스마스크하고 비슷할 테고, 그 단종된 차하고 동시대에 살았었던 그 옛날 과거 세대한테는 지난 시절 자기의 모습을 갖다 환기시키는 모티브가 될 테고, 또 다른 사람, 뭐 저처럼 뭐 생애 소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삶의 소멸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모티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명국 개인전은 7월 2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립니다.